김해 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부가 공모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에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5천만 달러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 39사단 이전 사업에 대해 창원시가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내는 국고 예산이 6조 6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항공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대규모 도로 사업도 벌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또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경남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있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거푸집을 덮쳐 건물 일부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높이 52m, 아파트 15층 높이의 크레인이 넘어진 것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크레인이 넘어진 사고 현장입니다. 총 50m가 넘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던 공사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거푸집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방판 지하에서 이제 작업하다 핀이 작업하고 있으면 확 잡아지는 바람에 예상도 못했죠. 머리하고. 공사 관계자는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을 묶어놓은 줄을 풀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크레인이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그것도 다 설치 다 한 상태에서 풀다가 풀고 이제 크레인 떼려 할 때 두 번째 거 풀러 사람이 가는 도중에 이게 건물이 샥 이렇게 넘어갔고. 사고가 난 건물은 김해시가 57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2017년 개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자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가 공모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에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격 요건인 외국인 투자 5천만 달러 이상을 납입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에 부영그룹을 끌어들여 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지난달 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 투자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향후 RFP 평가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납입금을 납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서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 접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럼 떨어진 업체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밝힌 공모 지침서에서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 즉 5천만 달러를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청구인 자격 요건이 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청구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격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미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장담해온 진해 복합 리조트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거가대교나 39사단 이전 같은 대형 민자 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서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창원시가 비밀 유지를 이유로 39사단 이전 사업 협약서를 감시기관인 의회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가대교 건설 때 경상남도와 민자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사업 기간과 사업비, 사업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 협약서의 독소조항 일부를 변경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해 결국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서거든요. 그 개념이 없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체적인 맥을 못 잡습니다. 지방의원들한테는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8,800억 원이 넘는 39사단 이전 사업은 협약서 내용을 창원시의회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혀 어떻게 집행되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전혀 지금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의 목록입니다. 이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입장은 적절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동의를 구하고 또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08년 39사단터 이전 사업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자료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면서 내용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도 협약서 파악을 못하면서 창원시의 8천억 원대의 사업비 처리가 투명한지 의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국고 예산이 6조 6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항공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대규모 도로 사업도 펼쳐집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국고 예산으로 내년 경남에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됩니다. 항공 분야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우주 핵심 기술 개발, 항공우주 부품 기술 개발 등에 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기동일기 양산과 수리온의 민수헬기 핵심 기술을 개발에도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에는 91억 원입니다. 서부권의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150억 원이 편성돼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을 빚던 창원시 야구장 건립비 50억 원은 당초 예산안에는 빠졌다가 확정돼 내년 공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경상대 병원에는 72억 원이 반영돼 개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창원 컨벤션 센터 정축 100억 원, 마산 로브랜드 조성 25억 원입니다. 태풍과 해일을 막는 마산 구항 방제 언덕 설치에는 233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남의 서북부권 주력 산업인 항로화 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지리산권 항로화 산악 융복합센터에 49억 원, 산지유통에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나노융합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밀양에는 선도 기초사업인 나노상용화 지원센터에 40억 원입니다. 도로사업도 대규모로 벌어집니다. 만성정체구간인 창원 안민 제2터널 건설에 8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는 함양 울산 간 3,400억, 김해 부산 외곽선 5,200억, 창녕 대합 IC에 230억 원이 투자됩니다. 확정된 경남의 내년도 국고 예산 총액은 776개 사업에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국내에서 유자의 첫 재배지로 알려진 남해에서는 요즘 제철 유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 어른 키의 2배는 되는 유자나무에 노란 유자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남해 유자가 참 맛있어요. 남해는 신라시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선물 받은 유자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는 유자의 시배지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유명했던 남해 유자는 인근 거제와 전남 고흥 등의 묘목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160헥타르에 이르렀던 남해군의 유자 재배 면적은 현재는 250여 농가 33헥타르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몇십 년 된 유자나무는 키가 6m가량 자라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서 재배나 수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바로 자란 실생목에서 나는 남해 유자는 명성에 걸맞게 값이 다른 지역보다 15에서 20% 높게 형성됩니다. 남해 유자는 실생목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젖붙여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현대 사용하면서 많이 됐고 옛날 정통식으로 하는 거는 옛날 유자를 그대로 실생목을 심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도 진하기도 하고. 지난해 250톤을 수확했던 남해 유자는 올해 400톤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창원 천광학교 일조권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5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재 24층으로 예정된 인근 아파트 건립 계획을 14층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교 옆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 때문에 학교가 햇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교육당국은 대책이 없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대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여러 차례 비리가 드러난 밀양의 한 사학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 6명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재산과 학교 회계, 급식, 인사 등에서 비리가 드러나 검찰 고발과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6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법인은 내년 1월 안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이사가 선임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 8,9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가 2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갑선거구가 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지 비용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며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남농협이 내일까지 농협경남본부 앞에 김장채소 특별장터를 마련해 배추 1,500망을 시중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한정 판매합니다. 또 무와 마늘, 고추 등 다른 김장채소도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한편 경남농협 고향주부 모임 등 120여 명은 오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갖고 김치 600박스와 쌀 600포를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전자정보와 관광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과 지역 기업들을 연결하는 스펙 초월 맞춤형 채용 박람회가 오늘 경남관광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일여고와 경남전자고 등 4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300여 명과 지역 기업 13곳이 참가해 기업 채용 설명회와 현장 면접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 3단계 구간인 유라나들목에서 부산 세산교차로까지 공사가 마무리돼 모레 개통합니다. 이로써 창원 부산 민자도로는 이미 개통한 창원 김해 17km를 포함해 부산까지 22.48km 모든 구간이 개통하게 됐습니다. 창원 부산 민자도로 개통으로 창원에서 부산 하단과 명지까지는 20분 이상이, 통영과 고성에서는 40분 이상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주차된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8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를 운행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엔진룸의 노후한 배선이 서서히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